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4장 8절입니다. 천지는 말이 없으되 오직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Heaven and earth have no words, but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under and earthquak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는 말이 없으되 Heaven and earth have no words, 오직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But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under and earthquakes. 앞으로 지구촌 인류가 겪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 경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기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완성하는 데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8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는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며 현재 핵무력을 전쟁 억제 및 제2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자위력을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계 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사시 나토 군사동맹 간판 아래 미군과 추종국 병력이 조선반도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무력의 모든 활동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지향하고 이를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러시아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군사적 개입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국제안보는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키우며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국제 군사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북한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북위 32도, 서경 145도에 위치한 곳, 인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연의 순수함이 보존되어야 할 이곳에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2,600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이 섬의 이름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입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은 북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수개월, 수년간 떠돌다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태평양과 접한 우리나라 역시 이 섬의 형성에 기여한 국가 중 하나로 쓰레기 섬은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오션 클린업 대형 선박 2척이 도착했습니다. 이 환경 비영리 단체는 거대한 고무를 사용해 쓰레기 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육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칫솔, 헬멧, 장난감, 심지어 변기까지 포함된 쓰레기들 중 일부에는 한글로 된 상표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션 클린업의 환경 및 사회 담당 이사인 마티아스 예거는 너무 외딴 곳이라 보기 전엔 실태를 잘 모른다. 그러나 직접 보면 충격적이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섬은 섬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단한 땅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넓게 퍼져 바다 위에 떠다니며 스프처럼 형성된 상태입니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물고기나 거북이 뱃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션 클린업에 따르면 쓰레기 섬에는 약 1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약 1조 8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간 범위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규모는 최대 3조 6천억 개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섬이 어느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아 공식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쓰레기 섬 연구와 정화 작업은 비영리 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화되어 바다 전체로 퍼집니다. 해양 생물은 이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고 플라스틱은 생물 체내를 통해 다시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섬 주변 해역에서 잡힌 바다 거북의 건조 중량 중 최대 74%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환경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전쟁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11월 18일부터 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 행동 지침을 담은 위기나 전쟁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가정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6년 만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번에는 크기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책자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음식 비축 목록, 정전 및 통신장애 시 대처 방법, 스마트폰 해킹 방지 요령 등 약 40개의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 페이지에는 외국이 스웨덴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을 중단하라는 모든 뉴스는 거짓입니다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무력 공격 시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 방침과 국가 방어 준비 상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렸습니다. 노르웨이는 각 가정에 위기 발생 시 일주일간 혼자 생존할 준비를 권고하는 내용의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책자에는 콩통조림, 에너지바, 파스타 등의 장기 보관 식품과 원자력 사고 대비 요오드 정제 구비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공격적인 군사 행보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주의를 유지했던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스웨덴도 올해 3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으며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대비책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세포 속에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서 ATP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TP는 말하자면 사람이 쓰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탱크로 전기차에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가 있듯이 우리 몸에는 ATP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동시에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대기에 존재하는 산소를 유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일종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기 폐입니다. 폐는 양쪽 가슴 흉곽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옆, 그리고 왼쪽 폐에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의대 다닐 때 오른쪽 3단어, 왼쪽 2단어에서 오른쪽은 3개의 옆, 왼쪽엔 2개의 옆이 있다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폐 내부는 포도송이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포도 알갱이 같이 생긴 구조를 허파과리 또는 폐포라고 합니다. 자, 폐는 기관지, 기도를 통해서 입과 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코와 입으로 흡입해서 기도, 기관지로 보내서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폐포를 통해 폐로 유입된 이산화탄소는 기관지, 기도를 통과한 뒤 입과 코로 배출됩니다. 이제 폐로 유입된 산소를 모든 세포에 보내줄 하행선 혈관 도로망과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로 보내줄 수 있는 상행선 혈관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풋, 아웃풋에 의한 중심 도로망의 역할을 대동맥, 대정맥이 합니다. 또 각 장기로 연결하는 국도 역할은 중간 동정맥, 그리고 소동정맥에서 마지막으로 각 세포 마을, 골목, 집 앞까지 가는 작은 도로 역할은 모세혈관이 합니다. 이렇게 혈관계는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공기를 코나 입으로 들여 마시면 기도, 기관지를 거친 뒤에 폐로 보내집니다. 폐 안에 수많은 폐포를 통해서 산소는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유입된 산소는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라고 하는 모범 택시를 타고 서울, 부산 또는 서울, 여수행, 심혈관 하행선 도로를 주행해서 각 세포로 보내집니다. 세포 안에서 형성된 이산화탄소는 세포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뒤에 또 다시 적혈구 모범 택시에 올라타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서울 상행선 심혈관계 도로를 주행해서 폐로 간 뒤에 기관지와 기도를 통해 코와 입으로 배출을 합니다. 자, 국가 경제 흐름을 위한 돈의 창출과 이동을 위해서 도로망을 형성하여 물류가 옮겨가듯이 인체라는 국가는 생명 존속을 위한 에너지 생성 분배를 위해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교환 순환됩니다. 이 도로망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진력을 제공하는 펌프 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심장의 역할입니다. 자, 심장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왼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심장이에요. 아주 정중앙은 아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구에 지축이 기울어져 있듯이 심장도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이 앞으로 치우쳐져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약간 뒤로 치우쳐 있습니다.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기에 거기서 추진력을 더 받아서 먼 곳까지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내믹의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진화학적으로는 산소를 온몸에 보내는 왼쪽 심장이 더 중요해서 보호 차원에서 뒤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교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는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모습에서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보가 삐뚤어져 있는 몸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의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에서 방이 4개 있습니다.
하행선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올라온 혈류가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쭉 쏴주게 되면 상행선으로 올라가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동시에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받아온 혈류가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온 뒤에 좌심실에서 쭉 쏴줘서 하행선을 통해서 전체 몸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에게 택배 왔숑 해서 산소를 다 제공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형성을 위한 산소의 유입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한 폐와 심장은 이렇게 둘이면서도 둘이 떨어져 지낼 수 없는 호근작용 또는 부부관계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체의 심장과 폐의 구조는 자동차의 엔진과 엔진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공냉식 환기 시스템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밖의 부분을 공냉식 환기 시스템이 싸주고 있는 모습이 심장을 둘러싼 폐의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열을 막고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다이내믹상 효율의 극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과 폐의 호근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소를 획득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나서 에너지 배터리인 ATP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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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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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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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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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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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